이번 강의를 복귀하면서 그냥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쉘코드란 무엇이다? 이러한 기계 코드가 쉘코드다. 실제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코드를 텍스 에디터로 넣은 다음에 그 P 같은 거 물론 로드를 해야겠지만 실제 기계 코드를 돌려보면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쉘코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셈블리 코드, 기계 코드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네, 쉘코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악성 코드 분석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P 구조까지 넘어왔냐면 저희가 쉘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제가 이걸 닫았는데 네. 쉘코드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이제 win exec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이 함수가 리눅스로 보면 이제 뭐 시스템 함수 리눅스로 보면 이제 그 뭐였죠? exec 쉘을 실행하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리눅스 API에 해당되는 함수인데요. 저희가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윈도우 7 이상으로 넘어오면서 winexec 함수가 이 함수의 주소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winexec는 커널 30.dll에 들어있고 그 커널 30.dll에 로드되는 주소가 2바이트씩 아마 2바이트인가 1바이트씩 바뀌면서 로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쉘코드 공격을 이제 운영체제에서 그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주소를 두 자리 랜덤하게 배치하는 방법을 이제 윈도우 7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하드 코딩으로는 win exec 주소를 저희가 이제 실제 주소를 콜해하잖아요. 이 주소를 하드 코딩하는 것만으로는 익스플레이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가 p 파싱을 통해서 동적으로 win exec 함수를 구해오는 목적으로 P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쉘코드 작성을 위해서 P헤더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죠. P헤더를 설명하기 앞서서 PEB라는 구조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PEB 구조체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프로세스 정보가 저장된 구조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프로세스당 하나의 PEB가 할당이 되고 만약에 본인 컴퓨터에 프로세스가 10개가 띄어 있다면 윈도우 커널에서는 PEB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이게 윈도우 10 PEB 구조체인데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은 한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에는 다 필요 없고 다 제끼고 이 LDR이라는 녀석을 이것만 알면 지장이 없다 말씀드렸죠. 이제 이 구조체에서 0에서 C 바이트로부터 떨어진 멤버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뭐 다 필요 없고 LDR도 이제 이렇게 많잖아요. LDR 중에서 이제 인오더 모듈 리스트 이게 무엇이냐 그림판으로 또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가지 DLL들이 로드되어 있잖아요. 좀 그리자면 예를 들면 여기가 커널 30.dll이에요. 여기에 이제 커널 30.dll이 있단 말이죠. 이 프로세스 전체를 보면 이게 뭐 helloworld.exe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helloworld.exe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helloworld.exe 그러면 이 안에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그 DLL들이 많이 로드가 돼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OS에서 로드하는 커널 30.dl하고 유저 32.dl하고 30.dll 그리고 NTDLL 제일 중요한 NTDLL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는 무조건 로드가 됩니다.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3가지 DLL이 기본적으로 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DLL 어떤 모델이 로드되었다 이런 정보도 어떻게 보면 이 DLL에 대한 로드된 DLL의 정보도 하나의 구조체로 PEB 속에 하나의 구조체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 모델이 어디에다 로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모델의 크기는 무엇인지 어딘가에는 기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구조체로서 helloworld.exe가 로드 중인 DLL을 이렇게 구조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의 목적이 이제 조회인데요. 그 자료 구조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링크드 리스트의 강점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듈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나씩 순차적으로 돌면서 윈커널 32.dll에 대한 주소를 얻어오고 싶다는 것이죠. 네, PEB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튼 PEB 구조체에서 이제 LDR이라는 이런 구조체에서 또 LDR 모듈 리스트 여기를 들어가서 실제로는 LDR 모듈 리스트 안에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이 로드된 DLL에 대한 정보를 구조체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위에 거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LDR 데이터 테이블 엔트리를 연결시켜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는 LDR 데이터 테이블 엔트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이 구조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DLL 베이스라는 녀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커널 32.dll이 실제 로드된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조금 LDR 데이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또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바로 제가 그림판을 그려진 이 네모에 해당되는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가 그러니까 현재 프로세스에 로드된 DLL에 대한 정보도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표현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DLL 베이스다. 이것이 무엇이다? 현재 해당 DLL이 로드된 커널 32로 따지면 커널 30.dll이 로드된 DLL의 주소다. 예, 여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DLL이 베이스 주소를 구하는 이유가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LDR 구조체를 통해서 아무리 DLL 베이스 주소가 매번 OS마다 바뀌고 리부팅마다 바뀌더라도 실행시마다 바뀌더라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DLL 베이스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DLL 베이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 바로 여기서 피헤더를 뽑아보고 싶다는 거죠. 저희는 왜 피헤더가 필요하다? 그 주소가 매번 윈 엑시
WinEXEC 함수의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pheader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조금 제가 야매로 좀 설명드리자면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야매로 설명드리자면 보통 DLL의 시작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DLL 베이스가. DLL 베이스가 당연히 해당 DLL의 첫 번째 부분이겠죠? 이 첫 번째 부분이 보통 pheader가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그래요. 거의. 전부 100%라고 봐도 사실상 뭐 99.9%이기 때문에 아성 코드가 아닌 이상 pheader가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그 DLL 베이스 주소는 p 주소. 글씨로 하니까 좀 나쁜데, 네. DLL 베이스 주소는 p 시작 주소, pheader 시작 주소, 첫 번째 부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pheader를 찾는다는 말과 동일하게 되죠. 이런 논리를 하면. 그래서 pheader를 찾아서 무엇을 하고 싶냐? pheader에는 이제 여러 가지 pheader라는 것이 이제 그 실행 파일에 대한 정보인데요. 저희가 이제 kernel32.dll도 어떻게 보면 이제 DLL이고 그것도 하나의 실행 파일이잖아요. DLL도 이제 실행 파일인데 당연히 그러면 pheader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저희가 눈독 들여서 봐야 할 것은 export 테이블이라는 노션입니다. export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WinEXEC 이 함수도 이제 한번 봐볼까요? WinEXEC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value에 이게 뭔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P 안에 P 헤더가 이렇게 있죠? 좀 P 헤더를 좀 나누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크게 이제 P 헤더예요. P 헤더. P 헤더가 있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xport 테이블이 어딘가 있겠죠? export 테이블. 네. export 테이블이란 것은 현재 DLL에서 export하는 함수의 상대 주소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EXEC 함수는 커널 30.dll에 있는 함수인데요. export라는 것은 그 DLL도 이제 근본적으로 라이브러리잖아요. 라이브러리가 뭡니까? 그 printf 같이 실제 저희가 printf 함수를 구현하지 않아도 미리 구현된 printf 함수를 가져다 쓰는 게 이제 그 미리 그 MS인가 MS에서 미리 컴파일해서 빌드한 printf 함수의 이제 기계 코드가 포함된 것이 이제 라이브러리잖아요. 저희가 그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그냥 인클루드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export 테이블인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WinEXEC의 이 데이터라는 것이 92FF1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현재 로드된 DLL의 시작 주소에서 상대 주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92FF1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커널 x exec 함수가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은 커널 30전 DLL의 시작 주소로부터 이만큼의 오프셋이 떨어진 곳에 win exec 함수가 떨어졌다. 따라서 이제 DLL 베이스 멤버 이렇게 공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부실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거는 뭐 한 번 설명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도 원래 3회차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거 조금 직접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어셈블리 코딩과 PBO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1회차 강의로 끝낸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의 강의 퀄리티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여러분의 이해도도 많이 낮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텐데 미리 공부하셔도 좋은데 뭐 공부를 안 하셔도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